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공학 12주차 강의 요약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장 3절 VT 롤오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트 채널이 되면 될수록 VT 값은 앞서 봤듯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롱 채널 대비해서 숏 채널로 가면서 감소한 이 VT 값을 VT 롤오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VDS가 높아질수록 또 VT 롤오프가 심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VT 롤오프가 되게 되면 이 VG-IG 곡선에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시프트 되기 때문에 IOF 값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숏 채널로 만들 때 물리적 길이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숏 채널은 L과 VDS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L 디펜던스를 먼저 보면은, 롱 채널일 때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면 숏 채널일 때는 점점 이렇게 VT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T 값이 너무 낮으면은 소자에 좋지 못한 특성을 갖게 되니까 L 디펜던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롱 채널에서의 VDS 디펜던시를 보면 VDS가 0일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VDS가 VDD일 경우 이렇게 곡선이 밑으로 더 치우치게 되고, 숏 채널일 경우에는 기존에 VDS는 0V일 때 이 정도 베리어 하이트가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낮춤으로 인해서 베리어 하이트가 낮아지고 VT 값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디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VT를 L이 줄 때 VT도 주나, 앞서 봤듯이 롱 채널일 때는 이렇게 0V일 때랑 VT일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숏 채널이 되면서 여기서 봤듯이 VT가 베리어가 벌써 줄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0.2 일렉트론 볼트를 만들기 위한 VT 값이 롱 채널일 때 대비해서 더 적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미 줄어든 베리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줄이면 되니까 VT 값은 결국 VT 롱보다 VT 숏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블 현상인데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VDS 값의 변화에 따른 현상인데, 채널 길이가 얇아질수록 드레인부터 채널 사이 그 거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CD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VT에 관한 식인데, VT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CD 값을 VDS를 고려해 준 거죠. 그리고 이걸 포화성 방정식으로 유도해냈을 때 레터럴 E필드와 레터럴한 값과 버티컬한 값을 다 고려를 해주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버티컬한 거는 이제 옥사이드 티크니스랑 그 공핍 영역이랑 이 전극의 크기,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VT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과 LD 값이 같이 비례 감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4절 게이트 인슐레이터 티크니스와 터널링 리키지 커런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얇을수록 좋은 점은 아이온 값이 늘어나면서
회로 소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티나우티옥스는 디블식에서 L 줄어들 때 LD도 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아까 여기서 그래서 VT 롤오프랑 서브스레시홀드 리키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제 옥사이드 티크니스를 무한정으로 줄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공정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정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옥사이드 브레이크다운 그게 너무 전기장이 너무 크게 걸리니까 항복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에이징 이펙트가 가장 큰 원인인데 다이엘렉트릭의 특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커런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이 두께를 조금 더 두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이K 물질을 사용하는데 SiO2보다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가 6배 큽니다. HFO2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나노미터의 하이K 물질은 6나노미터의 SiO2와 동일한 C옥스 값을 갖게 된다. 즉 이걸 이제 EOT 오브 1나노미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다이엘렉트릭이 콘스탄트가 크니까 트랩도 더 많겠죠. SI보다. 그래서 에이징 이펙트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이 트랩에 캡처되는 일렉트론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차지가 생기니까 이 차지 때문에 VT 값이 원치 않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공핍 영향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핍 영향을 왜 줄이냐면 여기를 줄이면 채널 랭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LD 값이 줄어들게 우리가 그 채널 랭스를 모듈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WDEP가 이 도핑에 반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핑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은 VT의 식이 이렇게 되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X의 증가 없이 N서브, substrate의 도핑만 증가하게 되면 VT도 원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VT 이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WDEP와 T옥스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T옥스 값이 WDEP 조절하는데 핵심이고 WDEP는 아까 L 값을 조절하는데 핵심이니까 T옥스 값이 L 감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입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WDEP가 감소를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은 WDEP 감소와 모빌리티 향상 둘 다 가져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스와 드레인 부분을 메탈 소재로 바꿨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쉘로우 정션 그 M 플러스 이 접합과 M 플러스 여기 접합과 채널 사이에 이 쉘로우 정션 익스텐션이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채널 이 효과보다 레터럴 이필드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필드 감소하니까 하이 필드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쇼트 채널 이펙트 안 좋은 점들을 다 잡아낼 수 있고 이제 신뢰성도 확보할 수 하이 필드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니까 VT 롤오프랑 IOF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IOF도 줄지만 ION까지도 줍니다. 왜냐하면 페러시스틱 레지스턴스 기생 저항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탈 소스 드레인은 그 M 플러스 소스와 드레인을 메탈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채널 모양이 원래 같은 경우는
이걸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서 장벽 베리어 하잇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 하잇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워크 펑션을 작은 로우 5E를 가지는 소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5E가 낮을수록 리키지 커런트가 늘어난다는 또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ION과 IOFF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ION은 늘려주고 IOFF는 줄여주는 방식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VT를 증가시키게 되면 ION은 낮아지지만 IOFF 또한 낮아지고 VT를 감소하면은 ION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리키지의 성분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VDD를 높여주거나 VG를 높여주는 이 바이어스를 높여주는 건 결국 IO는 높일 수 있으나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널 랭스를 줄여주면 IO는 높이지만 VT를 줄여버려서 IOF 또한 높여집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이 우리가 원하는 ION의 상승과 IOF의 하강 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옥사이드 시크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N과 IOF를 다 얻기 위해서 VT를 여러 가지 VT 값을 여러 위치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소자의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에 인위적으로 높은 VDD를 걸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 울트라신 바디 SOI와 멀티게이트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셉을 보면은 얘들은 게이트가 채널에 가하는 영향력은 최대한으로 증가시키고 드레인이 채널에 가하는 영향력은 최대한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 TOX를 줄일 수 있고 WDP와 XJ 이거는 전극의 노드의 그 높이죠. 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X를 줄이게 되면 될수록 이제 유효 TOX 값에서의 TOX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 T-인버전, 이 채널의 반전층 두께를 고려를 하게 돼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T-인버전은 또 VG가 작을 때 더 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과장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은데 리키지 패스는 이 게이트의 영향력보다 드레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신 바디 SOI 방법은 이 바디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게 소스와 드레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게 공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SiO2 절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디가 얇기 때문에 이 리키지 패스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하더라도 이 아주 얇은 바디의 끝부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키지 패스는 상당히 작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서브스레시홀드 리키지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LD 값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헤비 도핑을 VT를 늘려주기 위해 헤비 도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빌리티 또한 상승을 하고요. 바디 이펙트도 없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 소스와 드레인의 그 기생정 성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법이 돌출형 소스와 드레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소스에다가 더 위에다가 더 추가를 해주고 드레인도 위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펫은 이제 멀티게이트 모스펫인데 게이트를 두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최신 반도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두 개가 서로 이 채널에 영향을 미쳐서 리키지 패스를 상쇄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여야 이제 이 채널의 가운데인데 이 채널 또한 이제 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리키지 패스가 거의 없거나 매우 크게 상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두께는 IOF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2주차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